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반등은 하였으나 변동성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 변화는 미비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상 움직임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지속 연출 중인데요. 횡보 흐름 속에서 미결제 약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자금의 유입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9월 이후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입니다. 추가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에서 상패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웨이브, 램 등 상패 코인에 다소 강한 덤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상패 이슈입니다. 금일 바이낸스에서 오미세고, 웨이브, 랩드, 램 등 가상자산 사종을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웨이브, 램, 오미세고 등 마이너스 3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서도 엔진코인, 메탈 등 상폐한다고 공지가 후속타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의 상폐 행렬이 줄지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인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옥석 가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빗썸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잡코인들의 펌핑쇼가 진행 중인데요. 왜 갑자기 조용하던 김치코인의 저시총 코인들이 펌핑쇼가 나오는 것일까요? 6월 달부터 국내 금융당국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죠. 8월부터는 자본시장법이 개편되고요. 따라서 이제까지 대놓고 하던 시세 조작이나 부정거래 등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한 김치코인들의 마지막 피날레 펌핑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저시총 코인의 펌핑에 눈 돌리지 말고 내재적 가치가 탄탄한 고시총 위주의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신중한 포트폴리오 구상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다음 볼 것은 미결제 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자금의 이탈을 뜻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 변화가 딱히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무슨 변화가 있어야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매수 대응 방향과 매도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할 텐데 하루 변동성이 1%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미결제 약정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손의 고래 투자자들은 지속해서 자금을 유입시키며 미결제 약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횡보 흐름 속에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은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죠. 이미 고래 및 세력들은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고래와 세력들 간의 돈싸움에서 이기질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래와 세력들이 유입될 때 해당 흐름에 맞춰 진입하고 고래와 세력들이 이탈할 때 해당 흐름에 맞춰 같이 빠져나가면 될 뿐입니다. 지금은 고래와 세력들이 유입하는 시기이기에 알트코인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계잡주 저시총 코인들의 기웃기웃 거리시기보다 계잡주 저시총 코인들의 수익률에 비하면 떨어질지라도 고시총의 내재적 가치가 탄탄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고래와 세력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질 않네요. 다음 살펴볼 것은 CVD 움직임입니다. 강한 매도 볼륨은 72,000달러에 몰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최근 시장 가격 변화가 크게 없기에 매수, 매도 볼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단기 추세를 추종하는 보라색 고래는 시장의 가격 변화는 없지만 적극적인 매수 진입으로 풀매수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 추세를 추종하는 갈색 고래는 시장 가격 변화가 크게 없기에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미결제 약정이나 여러 가지 지표상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기 전까지 가격 하락 시마다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코인들로는 리플, 스텔라루멘, 아비트럼 등이 있겠으며 그 다음 대출 관련 섹터인 에이브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분석 자료는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디파이 마켓캡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ETF S-1 최종 승인까지 초읽기에 놓여져 있으며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줄줄이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코인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ETF가 먼저 출시 및 승인이 되었고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의 ETF가 출시 및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이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개별 알트코인들의 ETF 상품들이 너도나도 출시 및 승인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혹은 고시총 알트코인들을 한데 묶은 알트코인의 지수 ETF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 코인 시장은 더더욱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겠고 그간 무법지대였던 코인 생태계는 대격변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저시총 코인들의 설거지 펌핑에 속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개별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온다면 솔라나, 리플이 다음 후보군으로 보여지며 고시총 알트코인들의 지수 ETF가 나온다면 고시총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사파리하면서 작은 변동성에 사고팔고 할 게 아니라 천천히 훗날 미래를 바라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ETF가 최종 승인되면서 이더리움이 부활한다면 비트코인에게 과하게 쏠려있던 자금들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에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승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파이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장에서 디파이 섹터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중요한 생태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대출 프로토콜로 뽑히는 에이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이브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는 일주일 넘게 횡보 흐름이 지속 중이라 가격 변화가 없어서 볼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분석할 내용이 나올 텐데 지난주와 별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 진행 중이지만 내부 구조로는 또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뺄 만큼만 빼고 V자 반등을 해주려면 좋으려만 가격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하게 살펴볼 것은 고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는지, 조정이 나온다면 공정가치 갭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등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